여기서부터는 앞서 전개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형 축의 비틀림에 관한 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한쪽 끝이 고정된 중실 원형축의 반대편 끝에 모멘트 T가 가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축을 지지대로부터 분리했을 때 자유물 채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X방향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적용하면 T에는 T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지점 X의 단면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MT는 AB 사이에서 동일합니다. 그것을 AB 사이 일정한 크기의 비틀림 모멘트를 의미하는 MTAB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값은 T입니다. 비틀림 각도는 d파이 dz equal GJ분의 MT로부터 GJ나 MT가 다 상수이므로 GJ분의 MTL이 되어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것은 인장시험 또는 그 보응 문제에서 델타 이퀄 A분의 PL과 닮은 글이죠.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은 축의 표면에서 발생하고 타워 맥스 이퀄 J분의 T 곱하기 2분의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 좌표계를 썼죠. 우리 앞에서는 X 대신 Z, 즉 그 이론 전개에서는 우리가 Z축을 썼는데 여기서는 X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비틀림 문제는 다른 문제, 예를 들면은 그 밴딩 모멘트가 작용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복합 하중하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 Z축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X축을 쓰죠. 보호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트위스팅보다는 밴딩에 의한 그런 응력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예제 중에도 말이죠. 계속 우리가 X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푼 문제와 조금 복잡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지지대로부터 분리하고 좌측의 단면에 작용하는 미지 모멘트를 -Z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것은 Z 방향 모멘트의 방향과 비틀림 모멘트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평형 조건을 적용시키면 TA는 TB-TC가 됩니다. 따라서 부재 BC 사이의 비틀림 모멘트 MTAB는 TB-TC이며 부재 BC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MTBC는 -TC가 됩니다. 부재 중간에서 모멘트가 가해지지 않으면 경계에서 정의되는 비틀림 모멘트가 그 부재 전체에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단축의 비틀림 각은 균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각 단에서 발생하는 각도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 전단 응력은 각 단에서 전단 응력을 이렇게 구해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해서
그 중에서 최대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형축의 단면의 형상 및 재료는 균일 및 균질합니다. 여기서는 개로부터 분리된 좌단의 모멘트는 비틀린 모멘트의 방향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Z방향의 모멘트 균형 조건으로부터 TA는 TB 플러스 TC가 됩니다만 MTAB는 마이너스 TA가 됩니다. 점 C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MTAB는 마이너스 TC가 됩니다. 따라서 비틀림 각도와 최대 전단 응력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원형축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방향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절대값이 큰 것을 최대값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점 A가 고정되어 있고 이 A점이 두 개의 축과 한 쌍의 기어를 통해서 X축 방향으로 모멘트가 가해지는 점 C에 연결되는 일종의 감속 장치입니다. 이것은 모멘트 T와 직결되는 힘만 표현된 자유물체도입니다. 모멘트 T는 기어 이빨에 힘 F를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F는 물론 T를 반경 R2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반대편의 기어에 힘 F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며 이것은 A단과 연결된, 즉 A점과 연결된 원형축을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T 곱하기 R2분의 R1만큼 비트는 작용을 합니다. 점 A에 작용하는 모멘트 TA는 비틀린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기어로부터 모멘트가 가해짐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X방향의 모멘트 균형을 적용하면 TA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TDC는 T이고 MTAB는 TA, 즉 마이너스 R2분의 R1 곱하기 T가 됩니다. 한편 기하학적 적합성으로부터 회전각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비틀림 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DC의 비틀림은 행복하게 이렇게 구해집니다. 누구나 맞추는 부분이죠. A단이 포함된 원형축 비틀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다 이 관계를 곱해줘야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져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혼돈해서 이 값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CD만 비틀었을 때보다 이러한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을 때 더 많이 비틀어지겠죠.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죠. 여기서 앞에서 쓰던 Z축을 버리고 물론 X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부정전개라는 점입니다. 기하학적 적합성을 별도로 따져야 되겠죠. 점
A와 점 C의 상대 비틀림 각도, 여기서 우리가 파이 CA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 이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양단을 분리하면서 두 개의 모멘트가 미지수로 정의되었습니다. TA, TC 이렇게 정의됐고, X방향의 모멘트 균형 조건으로부터 이 하나의 식이 유도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 적합성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AB와 BC 사이의 비틀림 모멘트는 각각 TA와 마이너스 TC입니다. 해선각도를 구하면 GJ분의 TA L1 마이너스 TC L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TA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점 B에서 해선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GJ분의 TA L1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 J분의 MTR이니까 R은 이 방향을 쓰면 되고, MTmax는 결국은 TA, TC 중에서 그 절대값이 큰 걸 취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재료가 균질하고 그 단면이 균일하다면 TA가 크겠습니까? TC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TA가 크죠. 그죠? 길이가 지금 3배 차이 나니까. 그쪽에 상대 해선 각도가 크잖아요. MT는 GJ 곱하기 D 파이 DZ거든. 그죠? 그러니까 비틀림률이 크면 트위스트 모멘트가 큰 겁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다단 원형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완전히 직전에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기하학적 적합성도 같고, 비틀림 각도를 계산할 때 부위별로 비틀림 강성치가 달라지는 것은 차이입니다.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계산은 좀 복잡해졌지만 문제의 기본 패턴은 동일합니다. 원형축을 설계하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주어진 조건이 이렇습니다. 260마력, 3800 RPM, 3000 PSI. 먼저 주어진 것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260마력은 6600 인치 파운드 per second를 곱해서 이렇게 인치 파운드 per second의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1마력이 왜 6600 인치 파운드 per second냐? 이 식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마력은 76kg인 사람, 우리가 그런 친구들 많죠. 주위에. 가령 우리가 민철이라고 할까요? 민철이를 1m per sec의 속도로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동력이 1마력입니다. 각 속도는 이렇게 라디안 per sec의 기본 단위로 바뀝니다만, 라디안은 보조 단위라고 했죠. 단위라고 보기보다는 환상 계수입니다.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 또는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모멘트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모멘트가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비틀림 모멘트가 됩니다. 따라서 직경이 D인 원형축의 최대 전단 응력은 이렇게 수식화되는데, 이것이 허용 전단 응력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설계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D가 이렇게 수식화됩니다. 흔히 이러한 식을 공식으로 공부를 합니다만, 특히 기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듣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 이런 점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지식은 불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형식지입니다. 형식지. 예. 형식지라는 것은 인터넷 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 자격증 개인에 따라 그 필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 중에 하나는 수학을 채점하기 쉬운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모멘트하고 비틀린 모멘트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썼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각 속도와 모멘트가 곱해지면 동력이 됩니다. 그때는 굳이 우리가 비틀린 모멘트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비틀린 모멘트라는 것은 그 모멘트가 축에, 그죠? 축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그 모멘트가 이제 비틀린 모멘트로 이제 변하는데 그때 방향은, 그죠? 그 축 방향에서 바깥으로 향하면 우리가 플러스 비틀린 모멘트고 축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가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런 예제를 통해서 제가 그 쓰는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 그 차이를 감지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만 단위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단위. 의도적으로 이 두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단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면서 느끼고, 만약에 어떤 틀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으로 풀었던 문제와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멘트가 분포해서 작용하므로, 집중 모멘트가 아니죠. 비틀린 모멘트가 위치의 함수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X지점에서 비틀린 모멘트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X방향의 모멘트 균형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d파이 dx equal gj분의 mtx를 사용해야 되겠죠. x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mt가. 양변에 dx를 곱해서 적분하면 이러한 식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x equal 0에서 해성각도가 0이므로 적분상수 c는 0이 됩니다. 해성각도 또는 비틀림 각도는 포물선이 됩니다. 오른쪽 끝에 집중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비틀림 각도가 선형적이었죠. 앞 슬라이드에서 푼 문제를 조금 다른 식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분 요소에서의 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X방향으로의 모멘트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델타 X를 나누고 델타 X를 0으로 수렴시키면 이와 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우리가 이론 전개에서 구한 mt equal gj d파이 dx를 이 식에 대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배 방정식이므로 어떠한 비틀림 문제의 해결에도, 원형축의 비틀림 문제의 해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미분 방식을 풀려면
경계 조건이 두 개 필요합니다. x 이퀄 0에서 파이가 0이고 x 이퀄 l에서 mt가 0입니다. mt가 0이라는 것은 이 식에서 d 파이 dx가 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qx는 단위 길이당 모멘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q0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두 번 적분하게 되면 답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에다 경계 조건을 부과해서 적분 상수를 결정하면 앞에서 얻은 해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전에 푼 문제와 경계 조건 차이밖에 없습니다. 양단이 고정되어 부정전개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이때는 한쪽 단의 미지의 모멘트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병행 조건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도 이 미지의 모멘트는 남게 되죠. A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T로 두고 전체 문제에다 모멘트 병행 조건을 적용하면은 B점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이와 같이 됩니다. x 이퀄 x 위치에서 모멘트의 방향을 비틀린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과 일치시키고 그 값을 구하면 이와 같이 t-q0x가 됩니다. 즉 mtx가 이렇게 됩니다. d파이 dx는 gj분의 mtx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 방식이 유도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죠. 물론 경계 조건으로 양단에서 해선 각도가 모두 0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C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모멘트 TA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구하면 이렇게 되죠. 최대 전단 능력은 최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비틀림 모멘트 순도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 맥시멈 대신 2분의 Q0L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